요즘은요, 거울 보기 싫어요. 진료실에 앉으신 70대 어르신이 조용히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이마에 퍼진 김이, 볼에 점점 짙어지는 검버섯. 예전엔 이런 거 없었는데.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바깥일을 해도 멀쩡했는데 60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햇빛 조금만 받아도 얼굴에 얼룩덜룩한 자국이 생기고 잡티가 점점 퍼지면서 마음까지 어두워지죠. 처음엔 그냥 점이려니 했어요. 근데 점점 커지고 색도 진해지고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습니다. 화장품도 써보셨고 좋다는 민간요법도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속상하죠.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자책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피부는요, 나이가 들었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맞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무조건 비싼 화장품을 바른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이 오히려 피부에 상처만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이나 검버섯은 피부 겉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 올라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모르면 겉만 아무리 손봐도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곤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김이나 검버섯이 잘 생기는지,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왜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식초와 이것의 조합,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2주 만에 효과를 봤다는 분들의 사례는 어떤 건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기미, 검버섯, 주근깨 이름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겪는 피부 고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갑자기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생겼지? 하면서 당황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였던 게 이제 겉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점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생겨 있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진해졌다는 분들 많으세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꼭 햇빛을 오래 받아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몸 안의 변화가 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해져요. 예전보다 회복도 느리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색소 침착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심했다면 피부에 얼룩덜룩하게 흔적이 남을 수 있어요. 안색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착색이 되곤 합니다. 세안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맞지 않는 화장품을 써도 흔적이 남습니다. 김이나 잡티는 대부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사이에 조금씩 쌓이고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도 큰 이유예요. 피가 잘 돌지 않으면 피부 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나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평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햇빛에 자주 노출되었지만 별다른 자극 없이 지내온 분들은 피부가 비교적 고운 편이고요. 반대로 작은 자극에도 색이 쉽게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햇볕 좀 쬐는 게 뭐 어때서 하면서 마당 일도 하고 산책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햇볕이
해가 갈수록 피부에 더 깊은 자국을 남긴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부는 한번 손상되면 예전처럼 말끔하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자국이 남고 그게 점점 짙어지면서 기미나 검버섯이 되는 겁니다. 또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건조한 날이 많아지면 피부가 더욱 예민해지기 쉬워요. 특히 세수하실 때 떼수건처럼 자극적인 걸로 팍팍 문지르는 습관도 피부엔 좋지 않아요. 깨끗이 닦아야 개운하지 하시던 그 습관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색소가 더 쉽게 침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바로 속건조예요. 겉은 땀도 나고 유분도 있는데 속은 말라 있어서 피부가 늘어지고 착색이 잘 되는 거죠. 물도 잘 안 마시고 보습도 건너뛰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점점 색이 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음식과 수면입니다.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면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해요. 밤잠 못 주무시거나 뒤척이시는 밤이 잦다면 그것도 피부 회복에 큰 방해가 됩니다. 결국 피부는 몸 안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자고 움직이고 쉬느냐에 따라 얼굴빛이 달라지고 기미와 잡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깨끗한 얼굴이고 어떤 분은 잡티가 많습니다. 차이는 관심과 관리입니다. 그 관심의 첫걸음은 바로 지금 내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에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는 방법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식초와 꿀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셨죠? 이 두 가지 아마 집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피부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먼저 식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초는 오랜 시간 자연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산성 성분인데요. 이 산성이 피부의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죽은 세포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각질이 피부 표면에 쌓이면 색소가 더 짙어 보이게 되는데 식초가 그걸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또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소량의 비타민C는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도하게 칙칙해진 부위를 조금씩 옅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한두 번 발랐다고 바로 기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부 재생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면 점차 차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혼자 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꿀을 섞어주는 겁니다. 꿀은 보습력이 아주 뛰어나고 항염 효과가 있어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게다가 꿀은 피부 세포에 수분을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식초의 각질 제거 효과와 꿀의 진정 작용이 만나면 자극은 줄고 효과는 높아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걱정하세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고 하시지만 꿀과 함께 희석해서 사용하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특히 검버섯처럼 살짝 튀어나온 부위는 민감한데 그 부분엔 꼭 소량만 바르고 관찰하면서 쓰시는 걸 권해요. 중요한 건 각자의 피부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희석 농도를 낮게 시작하고 팔 안쪽 같은 곳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이 식초와 꿀 조합이 기미에만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주근깨나 햇볕에 그을려 생긴 잡티 혹은 피부결이 거칠어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안색이 밝아졌다는 후기가 많은 이유죠. 주의하실 건 절대 공복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빈속에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식후나 저녁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반응은 달라집니다. 건성이신 분들은
꿀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고, 지성이신 분들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유분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 격일이나 주 2회 정도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팩은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가 보입니다. 중간에 피부가 간지럽거나 붉어지면 중단하고 꼭 진정시킨 후에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민간요법에서 비롯되었지만 전통적인 피부관리 원리와도 닿아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내 피부가 어떤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결국 피부는 시간을 들인 만큼 변화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꾸준함을 만나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좀 달라졌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실제로 해본 분들의 변화 진짜 후기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검버섯이나 기미, 주근깨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포기하셨다가도 어느 날 거울 속 어두워진 얼굴을 보면 마음이 괜히 울적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식초 이것 팩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그냥 따라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분은 68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오랜 시간 농사일을 해오신 탓에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고 광대 아래엔 짙은 검버섯이 몇 년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화장품도 여러 번 바꿔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이 나이에 무슨 팩이냐 하며 체념한 채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딸이 알려준 식초와 꿀을 섞은 팩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따끔거림도 있었고 하루 이틀 하고 말까 고민도 많으셨다는데요. 꿀 비율을 높여서 조금씩 시간을 조절하며 발라보셨다고 합니다. 2주쯤 지나면서 거울 앞에서 살짝 옅어졌나 싶더니 한 달쯤 후엔 이웃이 먼저 알아봤답니다. 피부에 뭐 발랐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은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다고 해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자신을 피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72세 이명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기미보다는 잔잔한 주근깨 형태의 잡티가 걱정이셨습니다. 특히 콧잔등과 눈가 주변에 갈색점들이 퍼져 있었고 화장으로도 안 가려져서 늘 마스크만 쓰고 다녔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조금 특별하셨어요. 팩을 하기 전과 후 사진을 매일 찍어서 기록하셨는데 3주차쯤 됐을 때 사진을 보며 주근깨 테두리가 흐릿해졌다는 걸 처음 눈치채셨다고 해요. 그리고 5주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어머님 뭔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이제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66세 박영희 씨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기대가 거의 없었어요. 나는 야외 활동이 많아서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나 식초랑 꿀로 기미 좀 옅어졌어 라고 하는 걸 듣고 한 번쯤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은 힘들고 일주일에 3번 세안 직후 10분씩만 올려두셨대요. 처음엔 남편이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했는데 정작 3주가 지나자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하더랍니다. 무슨 특별한 걸 바른 것도 아니고 화장품 바꾼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 들으니 참 기분이 묘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딸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줬고 어느새 팩 준비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분 모두 말씀하신 게 있어요. 효과보다도 자신을 챙기는 그 과정이 삶에 활력을 줬다는 점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나를 돌보는 그 시간이 주는 힘. 그게 어쩌면 피부보다 더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초팩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 비율부터 주의점까지.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율은 어떻게 맞추고 며칠에 한 번 얼마나 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식초와 꿀의 비율입니다. 식초는 피부에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원액으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식초 1꿀 3의 비율로 섞어주세요. 예를 들어 식초가 1티스푼이면 꿀은 3티스푼이 되겠죠. 피부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식초 1꿀 이 정도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비율 이상으로는 줄이지 마세요. 특히 처음엔 꼭 팔 안쪽이나 귀 뒤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이에요. 세안을 깨끗이 하고 나서 물기를 살짝 닦아낸 상태에서 바르시는 게 좋아요.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붓 아니면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발라도 괜찮습니다. 눈 주변은 피하시고요. 특히 입가나 코 옆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르신 후엔 5분에서 10분 정도만 두세요. 처음부터 오래 두면 안 됩니다. 피부가 따갑거나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면 바로 세안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건 피부가 적응한 이후에만 하셔야 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팩은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극이 누적되면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고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주기는 일주일에 2, 3회, 그것도 하루 쉬고 하루 하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같은 방식이죠. 꾸준히 하시되 휴식일을 꼭 지켜주는 게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식초는 피부의 pH를 낮춰주긴 하지만 건조해질 수 있어서 수분크림이나 진정 효과가 있는 로션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지속기간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변화가 눈에 확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쯤 하시다가 별 효과 없는데 하며 멈추시곤 해요. 그런데 피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극 없이 천천히 부드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움이 심할 땐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효과가 있다기보다 피부에 잘 맞는 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답이 될 순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란 건 분명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식초와 꿀은 반드시 희석해서 피부 테스트 꼭 하고 일주일 2, 3회만 5에서 10분 그 이상은 금지. 팩 후 보습은 필수. 최소 2에서 4주 꾸준히.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부작용 없이 편안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관심을 더 알아보거든요. 식초팩과 함께하면 더 좋아지는 생활 습관 팁. 팩 하나만으로 피부가 확 바뀌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피부는 몸의 거울이니까요. 오늘은 식초팩과 같이 실천하면 기미잡티검 버섯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햇빛 관리, 자외선 차단이에요. 기미나 잡티,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햇빛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멜라닌 색소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세요. 꼭 여름이어야만 바르는 건 아니에요. 흐린 날,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강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시간대를 피해서 외출하시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땐 책 넓은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두꺼워지고 그 속에 잡티가 숨어버려요. 그러니 하루에 최소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커피나 국물은 제외하고 순수한 물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전에 한 컵, 오후 3시, 4시쯤 피곤할 때 한 컵, 이렇게 조금씩 나눠 마시면 부담도 없고 피부에도 수분이 잘 전달돼요. 세 번째는 음식 습관이에요. 김이나 검버섯이 고민되신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호박 같은 식재료는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고 피부 속 색소 침착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튀김, 인스턴트, 탄산음료, 설탕 많은 간식들은 피부에 염증을 만들고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피부가 거뭇거뭇해졌다면 우선 내 식탁부터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숙면입니다. 잘 자는 게 피부 미용이다라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잠들지 않으면 아무리 팩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줄어요.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전에는 누워보세요. 늦게까지 TV나 휴대폰을 보며 눈을 자극하지 마시고 은은한 조명과 조용한 음악으로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마음 습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피부도 몸도 같이 늙어버려요. 어떤 분은 팩은 그냥 거들 뿐 결국엔 내 마음이 날 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챙기겠다는 마음,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 그게 우리 인생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비록 주름이 있고 잡티가 있어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피부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팩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꾸준히 하는 내 생활의 습관과 태도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피부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심 때문이었어요. 기미가 너무 진해져서 거울을 보기가 싫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조금 환해지셨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나한테 조금 신경 쓰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특별한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니고 고가의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식초에 꿀을 조금 섞어 살살 얼굴에 발라주시고 햇빛을 피하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잠도 30분 더 일찍 주무신 것뿐이었어요.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나자 얼굴빛이 훨씬 편안해졌고 검버섯도 한두 개는 흐려졌다고 하시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도 다시 느꼈어요. 피부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심을 주지 않아서 더 늙어가는 거구나 하고요. 우리는 늘 바빴고 누군가를 챙기느라 또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던 식초 한 병, 손에 쥔 꿀 한 스푼, 잠깐의 시간, 그걸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피부는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걸 매일 조금씩 보여주는 게 이 팩의 진짜 힘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팩 하나 바르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기미보다 깊었던 마음의 검버섯까지 조금은 걷어줄지도 몰라요.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내 피부와 삶을 돌보는 하루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